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9장입니다. 9장의 3, 4, 5번은 무대 통신 시스템, 뭐 통합 제어 시스템, 각종 계층기 부분을 한꺼번에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 일단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무대 통신 시스템에서 공연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무전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연장이 은근히 좀 커요. 그러니까 항상 뭐 저희가 뭐 그 뭐지 음향실이나 이런 데만 위치하는 게 아니라 잠깐 창고를 갔다 올 수도 있고 사무실을 왔다 갈 수도 있고 뭐 관객들 이런 사람들을 뭐 통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왔다 갔다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찾을 때 일일이 전화하기가 되게 애매모호하거든요. 전화로 해서 전화번호 찾고 연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 그룹처럼 해가지고 같이 뭐 전파하는 것도 있어. 뭐 오늘 공연은 뭐 7시 시작하는데 약간 좀 5분 딜레이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전파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어쨌건 사무실이나 이 외에 동선 중에 있을 때 연락하기 가장 좋은 게 무전기입니다. 무전기는 특별하게 뭐 그 뭐지 기죽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어,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가정에서 쓰는 생활용 무전기가 있긴 생활용 무전기는 약간 좀 잡음도 많이 나고 뭐 약간 좀 그 전송 거리도 좀 짧다면은 공연장에 쓰는 그 산업용 무전기 같은 경우는 그 일단 지금 이 모토로라를 비교하면은 보통 그 장애물이 없는 경우는 1km까지도 전송이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 테스트를 해봤을 때 건물 내에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500m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고 한 700m 정도 때부터는 이제 잡음이 약간 생기긴 하는데 어쨌건 500m 내에서는 장애물이 얼추 있어도 이제 전송이 될 정도로 그 주파수가 좀 강력합니다. 그래서 산업용 무전기를 이제 공연장에서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공연장 같은 경우도 그 큰 전당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건물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뭐 대극장, 소극장, 야외 무대 이렇게까지 좀 넓은 공간까지 산업용 무전기가 좀 뭐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단점 아닌 단점이라면은 두 가지가 있는 게 하나는 일단 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그 생활용 무전기가 아니라 산업용 무전기 같은 경우는 그 출력 자체가 세기 때문에 전파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게 무선 마이크처럼 무선 마이크도 전파 사용료를 내고 무전기도 전파 사용료를 냅니다. 그게 뭐 분기별 3,000원이고 뭐 1년에 뭐 12,000원이라고 하는데 요즘 뭐 약간 1년치를 내면 약간 10% 할인해 주는 게 있긴 합니다. 그래서 11,000 얼마 정도 일단은 내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 예, 1,800원인가? 예, 그걸 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산업용 무전기는 전송 거리가 한 500m에서 1km까지도 가능하면서 그 혼선 위험도 적고 그 생활용 무전기에 비해서 다 좋은데 다만 이제 그 전파가 좀 강하고 이제 전파 사용료를 낸다. 그리고 또 전파가 강하다 보니까 이 무전기 같은 경우를 약간 전자기기나 이런 데 가까이 돼서 무전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기계에 영향을 줘가지고 잡음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피커 같은 경우에 가까이 대서 무전기 딱 하거나 키면은 그게 이제 뭐 스피커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그러니까 종종이보다는 그냥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향 같은 경우에 어떤 장비 같은 거 옆에서 무전기를 쓸 때 그런 그 고주파가 나오는 것들을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무전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인터컴인 거죠. 인터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룹 채팅처럼 동시에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무전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나와라 오바 이런 것처럼 뭐 그 누르고 말을 하고 동시에 누르게 되면 약간 혼선 같은 게 탄다면 물론 무전기도 요즘 많이 좋아져 가지고 실시간 대화처럼 되는 무전기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터컴 같은 경우는 그냥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인터컴 같은 경우는 이런 방송 같은 경우에 약간 좀 그 디테일한 대사 전달이나 진행사항에 대한 큐들이 굉장히 많을 때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단점은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커요. 물론 좀 요즘 경량형으로 나온 것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좀 불편해요. 물론 예전엔 유선이 많았는데 요즘은 또 무선으로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중간중간 약간 기지국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장비도 있어야 되고 가장 큰 문제는 금액적으로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동일한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무전기를 하게 되면 무전기는 뭐 개당 한 3, 40만 원? 요즘은 뭐 한 40만 원 정도쯤으로 그 대당 살 수 있기 때문에 뭐 20대를 하더라도 1,000만 원 이하라면 동일한 상황에서 이제 인터컴을 하게 되면 뭐 최소 5천에서 1억 정도가 들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좀 부담이 많이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음향하는 사람 또 스타일들이
이런 인터컴처럼 이제 머리 헤드에 끼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중간중간 공연할 때 소리를 들어야 되다 보니까 또 의외로 라이브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인터컴 자체가 좀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무전기도 똑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무전기는 좀 편리성이 있다 보면은 그 인터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지고 다니기 약간 좀 부담스러운 거죠. 예. 뭐 헤드셋처럼 생기기도 했고요. 다만 음질적인 차이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디테일한 공연이나 약간 전문가적인 곳에서는 인터컴이 좀 지금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금액적인 게 비싸다 보니까 일단 좀 작은 공연장 이런 데서는 인터컴을 안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편리성에 따라서 어쨌건 사용하는데 보통 큰 공연장은 인터컴과 무전기를 둘 다 사용하는 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큐라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빗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극이나 아니면 약간 무용처럼 이제 소리가 나가기 애매모호한 약간 상황들이 있으니까 무전기 뭐 헤드폰을 끼고 하더라도 그 말을 해야 되다 보니까 소리가 나가는데 뮤지컬이나 연극처럼 이제 잔잔하게 나가거나 큐를 내야 될 때 그 침묵 속에서 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무대 뒤에나 이런 데서 계속 칙칙거리거나 아니면은 누군가 계속 말을 하게 되면 그것들이 좀 그 공연에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공연팀끼리 이제 약속된 큐를 잡고 예를 들어서 그 큐에 맞춰서 대사에 맞춰서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조명 큐가 들어가거나 음악 큐가 들어갈 때 이런 큐라이트를 통해 가지고 레디 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버튼 빗으로 이제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조명 감독님 이런 분들이 이제 이거 보고 있다가 그 순간에 맞춰 가지고 레디 딱 뜨는 거 보면 준비하고 있다가 고 되면 그때 맞춰서 그 조명 큐나 음향 큐를 내는 때 쓰게 됩니다. 보통 이거는 이제 무대 감독이 쓰는 편이고요. 무대 감독이 동일한 신호를 갖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각 그 뭐 파트 무대 팀이나 이제 조명 팀, 음향 팀에게 나눠줘서 동일한 큐를 이제 전송을 하는 거죠. 자, 어쨌건 요거는 빗으로 하다 보니까 소리가 안 나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 많이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로비 모니터랑 그 페이징 시스템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로비 모니터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공연장 가게 되면 이제 그 로비 쪽에 이제 로비 모니터로 해서 공연장 실내 이제 실황을 이제 밖으로 전송을 하고 있죠. 이거는 로비 쪽도 전송을 하지만 분장실이나 아니면 사무실 등에서 공연장 실황을 약간 좀 확인하기 위한 곳에 다각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로비 쪽만 공연 좀 직전에 키는 편이에요. 왜냐면 리허설 같은 경우를 굳이 로비에서 송출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로비 쪽은 보통 공연 전에 트고 동일한 화면을 사무실이나 음향실, 조명실, 분장실에서는 그냥 리허설부터 계속 이렇게 틀어놓고 있고 페이징 시스템으로 인해서 소리도 나옵니다. 페이징 시스템은 이제 스피커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그 스피커랑 같이 그 모니터랑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TV에도 소리가 있는데 굳이 페이징 스피커를 써야 되냐고 말씀드리면 TV에 있는 소리는 약간 좀 그 제한적인 한계가 있을까? 이게 가정용 TV다 보니 어쨌건 가정용 TV다 보니까 약간 로비나 홀처럼 큰 공간에서 스피커 볼륨으로 그걸 커버하기엔 좀 어려운 점도 있고요. 스피커 볼륨 자체가 100으로 계속 놓고 쓰게 되면은 그 스피커도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냥 전형적인 페이징 시스템 스피커를 박아놔야지 그게 로비나 이런 쪽으로 전달이 잘 되는 거죠. 그럼 어디에 주로 쓰이냐면은 사실은 공연 실황 이것들을 안내해 주는 것도 있고 가장 많이 쓰는 데들이 뭐냐면 클래식 공연 같은 걸로 하게 되면은 그 중간중간 그 곡이 끝나는 시점이 있는데 관객들이 시간 맞춰서 들어오면은 참 좋긴 한데 관객들이 시간을 못 지키시는 분들이 항상 생겨요. 그런 분들이 이제 뒤늦게 입장을 시켜야 되는데 밖에 로비 쪽에 있으면은 안에 있는 상황이 공연이 끝났는지 곡이 끝났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인터미션이 시작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 페이징 시스템과 모니터 시스템을 보고 있다가 하우스 매니저들이 한곡 끝났네요. 가지고 막 박수 막 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뭐지 소리 전송을 해가지고 곡 끝났어요. 지금 잠깐 들어가세요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주로 많이 쓰기도 하고요. 밖에서 이제 안내 데스크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연이 언제 정도 끝나는지 뭐 큐 뭐냐 순서표에 의해서 좀 있으면 공연이 끝나겠구나라는 거에 대한 약간 대비 이런 것들도 하기 위해서 어쨌건 공연 실황에 대한 중계가 필요한 거죠. 그런 용으로 로비 모니터랑 페이징 시스템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예, 이런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와 별개로 이제 그 이거는 이제 외부 쪽으로는 송출이 안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사무실이나 음향실이나 뭐 무대 기계실 같은 경우에는 무대 상하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조정실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대한 약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그냥 그 예시로 가져온 거고, 그 따지면은 이제 뭐 객석이나 뭐 2층 로비, 1층 로비, 아니면은 장치반 있고, 아니면 분장실 앞에 복도, 그 분장실 안쪽으로는 카메라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분장실 밖에 로비나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관객이 다 찼는지, 아직 로비에 사람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염두에 줘야 될 거 약간 팁 같은 건데, 저 같은 경우라면 녹화 기능을 안 써요. 그러니까 공연장에도 기본적으로 CCTV가 있기는 해요. CCTV가 있어서 그냥 그 여러 가지 자료 보관용으로 있긴 한데, 그거랑 별도로 이거는 이제 공연 내부의 실황을 알기 위해서 뭐 그 사용하는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게 CCTV, 이게 개인정보 보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공공기관에서 카메라 설치를 하게 되면 이런 CCTV 같은 설치 안내문을 꼭 붙이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좀 말씀 CCTV가 아니고 저 녹화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녹화를 안 하더라도 누군가를 관찰할 수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게 시나 이런 그 정부기관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신고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서류가 엄청 많아요. 서류도 엄청 많고, 특히 CCTV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CCTV 열람 장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CCTV를 어떻게 보관하고 파일을 언제마다 정기적으로 삭제하고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야 되는 약간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팁을 드리면 온갖 그 민사에 좀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요. 막 공연장에 가끔 가다가 그 오케스트라 공연인데 그 관객 말고 그 연주자들끼리 지나가다가 그 상대방 악기를 넘어뜨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그거에 대한 약간 좀 소송 같은 경우도 가끔 나오거든요. 같은 오케스트라단 아니지만 서로 이게 악기 자체가 좀 비싼 거다 보니까 이게 또 애매모호해요. 누구 잘못이라고 하기도 애매모호하고, 그 카메라 화질이 또 그런 또 디테일까지 잡기도 힘든 부분도 있고, 간혹 저작권 문제 때문에 검찰에서도 가끔 연락이 와요. 그 언제 뭐 며칠 날 그, 왜냐면 요즘 가끔 그 공연 같은 거 보면은 그 제목이 겨울 이야기예요. 겨울 이야기인데 거기에 엘사가 나오고 레디꼬를 불러요. 근데 그게 이제 디즈니에서는 저작권을 약간 좀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막 소송 민사 들어가면은 그 공연했던 실제 내용을 막 제출하시오 뭐 해서 그 협조 같은 것도 들어왔을 때 굉장히 불편해지는 것들이 생깁니다. 저희의 목적은 사실은 동선을 확인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CCTV로 꼭 해서 나의 잘못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CCTV 설치할 거야라고 하면은 뭐 설치하세요. 하지만 설치해도 사실은 좋을 건 없다. 사실 저의 목적은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라면은 저는 녹화하는 거를 반대하긴 합니다. 물론 선택은 예 여러분이 하시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적외선 모니터라는 게 있는데, 적외선 모니터에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밝아졌다가 암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반 카메라, 지금 제가 저를 찍고 있지만 캠코더 같은 경우는 암전이 되면 순간적으로 빛이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둡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무대 동선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지 등퇴장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쓰는 카메라들은 그 암전이 되면 적외선 모드로 바뀌면서 사람이 하얀색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좀 그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적외선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전 시에 무대에서 사람이 다 빠져나가는지 안 나가는지에 대한 확인 같은 걸 하기 위하다 보니까 그게 필요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뮤지컬이나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오케스트라, 아까 봤던 그 이런 오케스트라 피트 쪽에서 연주를 하다 보면은 지휘자의 손을 이렇게 보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왜냐면 구석에 있거나 이렇게 되면 지휘자가 잘 안 보여서 아까 여기 보셨던 것처럼 각 그 연주자마다 지휘자를 볼 수 있는 모니터들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외부적으로 큰 공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백그라운드에서 합창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참여했던 뮤지컬 중에서 지휘자가 이제 악단을 가지고 지휘를 하는데 그 지휘자의 영상을 맞춰서 무대 좀 뒤쪽에서, 뒤쪽 배경에서 합창단이 쫙 서가지고 무대에 나오진 않지만 합창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서 그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럴 때는 디지털 카메라를 안 써요. 그러니까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카메라 보시면은 뭐 교회나 이런 데 보시면 막 그 목사님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아니면 뭐 강연이나 이런 거 보시게 되면 그 강연회 하는 사람의 그 카메라 찍어 가지고 옆에 그 모니터를 띄울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약간 한 8분의 1 박자나 아니면 10분의 1초 정도 약간 레이턴시가 생깁니다. 그래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싹 움직이면은 실제로는 이렇게 움직이지만 화면에서 살짝 한 박자 아니 뭐 4분의 1 박자나 8분의 1 박자 정도 약간 느리게 움직이는 게 생겨요. 요게 영상에 생기는 레이턴시예요. 영상을 어찌 됐건 디지털로 변환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시간이 생기다 보니까 생기는 레이턴시인데 문제는 이제 음악을 할 때는 레이턴시가 생기게 되면 박자가 안 맞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휘자의 이 지휘를 옆에서 그 지휘자가 안 보이는 연주자들이 그 지휘자의 그 손동작을 보기 위해서는 레이턴시가 없는 영상을 보셔야 돼요. 그게 지금 현재 가능한 거는 아날로그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보시게 되면 사실 화질이 사실 약간 좋지 않잖아요. 돈 많은 뮤지컬인데 왜 화질이 안 좋지? 디지털 아니고 아날로그로 쓰다 보니까 화질이 좀 안 좋은 거죠. 다만 그 현재까지 아날로그로 레이턴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실시간으로 그 영상이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기성 카메라로 아날로그를 많이 쓴다. 그리고 요걸 안 하게 되면은 가끔 가다가 실수하는 게 디지털 카메라가 화질이 좋으니까 그걸로 해야지라고 했을 때 동선 같은 경우는 0.1초 약간 시간 차이 나는 게 큰 문제는 없지만 요거는 박자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꼭 지휘자 영상은 그 레이턴시가 없는 카메라로 하셔야 된다. 추후에 뭐 디지털 장비가 레이턴시가 없으면은 좀 더 화질 좋은 그 카메라 쓸 수 있겠죠. 어쨌건 중요한 거는 레이턴시가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공연장 같은 경우가 요즘 여러분 극장 가시게 되면 극장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안내 방송 무조건 나오잖아요. 뭐 그 출입구랑 비상 뭐 화재시 대응 방법 나오는 것처럼 공연장도 그거를 법적으로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보통 자막기를 이제 많이 설치하셔 가지고 자막기를 통해 가지고 공연장 대피 안내를 공연장에 무조건 하시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면 안내 방송 그 모니터가 없으면 안내 방송으로 하시는 게 이게 법적인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막 그 컴퓨터 틀기 약간 애매모호하시면 요즘은 그 큐랩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예종이나 안내 멘트나 이런 것들을 뭐 시간 설정을 해 가지고 누르기만 하면은 그 시간 순서에 맞게 재생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를 일일이 시간 맞춰서 10분 전이니까 예종 5분 전이니까 안내 멘트 이렇게 누르다 보면은 가끔 시간적인 것들을 실수할 수 있거든요. 놓칠 수도 있는데 큐랩이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딱 시작 전에 이제 그 메모리 같은 걸 해 놓으시면은 자동으로 나오게 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신경을 써야 될 수도 있지만 자동으로 세팅 메모리 해 놓으면은 시간이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좀 뭐랄까 간소화되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시스템도 이제 그런 구상도 어 음향 엔지니어로서 선택하는 거죠. 옛날에 그냥 아날로그 할 때는 그냥 시간 보고 하는 게 당연했지만 이제는 디지털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정리를 해가지고 플레이하게 하는 시스템을 하는 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통합 제어 시스템 이거는 이제 통합 제어 시스템 예를 들은 거고요. 이게 요즘 여러분 뭐 새로 생긴 아파트 보게 되면은 그 통합 제어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핸드폰 앱으로 그 뭐 등을 껐다 키거나 난방을 껐다 키거나 이런 것들이 되는 것처럼 저도 그래서 요즘 방에 누워 있으면은 자기 전에 이제 그 간단하게 핸드폰 하다가 졸립다 싶으면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원격으로 딱 조명을 끄고 딱 자면 되게 편해요. 그게 예전에는 그냥 자려면 다시 일어나 가지고 왜냐면 어두운 걸로 계속 보면 눈이 나빠지니까 자려면 다시 일어나 가지고 스위치를 끄고 이렇게 자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누워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편해지긴 했는데 공연장도 통합 제어 시스템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향 엔지니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서 하면 좋지만 음향 엔지니어 말고 다른 무대 감독이나 조명 감독이나 아니면 로비 쪽에서 안내 멘트 좀 큰 공연장은 로비에서 하우스 매니저가 안내 멘트나 이런 것들을 틀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뭐 극장 뭐 공연 10분 전입니다. 입장하세요. 이거를 옛날처럼 막 공연 10분 전입니다. 입장하세요. 이게 아니라 정해진 메모리를 통해 가지고 그걸 눌러주면 좋은데 그걸 뭐 CD로 틀거나 하게 되면 장비들이 좀 많이 그 번잡해지다 보니까 아예 통합 제어 시스템으로 그런 것들을 저장해 놓고 그냥 안내 데스크 뒤쪽에 판넬 같은 걸 만들어 두거나 아니면은
패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거기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10분 전임 공연 10분 전입니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안내 멘트 뭐 이렇게 나오고 여기 공연장 소개 나오고 이런 것들을 그 로비에서 그냥 음향을 모르는 사람도 누구나 쓸 수 있게 해놓은 거죠. 이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패드를 통해서 원격 조정할 수도 있고요. 이거 약간 옛날 거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로비 모니터 키는 것도 음향 감독이 틀 수 있지만 음향 감독 외에 그냥 하우스 매니저가 있으면 딱 통합지원 시스템 보고 공연 좀 저희네 하우스 오픈해도 되겠네 그러면 그때 이제 로비 모니터 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볼륨 조절할 수 있으면 볼륨도 조절하고 여기에 이제 선택해서 뭐 안내 멘트 같은 게 있으면 안내 멘트로 누르면 자동으로 나가는 시스템들이 지금 많이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 보급이 되어 있고 그런 장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큐랩이 됐건 아니면 통합제어 시스템 프로그램이 됐건 이런 것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쓰면은 그 음향 감독도 똑같은 거예요. 그 뭐 빔프레틀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리모컨을 쓰지 않고 자주 쓰는 것들은 아예 설정을 해놓으면은 이게 신호를 줘가지고 빔프레틀이나 스크린이나 이런 것들을 어찌됐건 원격으로 제어할 수도 있고 간혹 이제 교회 같은 경우도 내가 그 공간에 없다 하더라도 이런 통합 제어 시스템을 원격으로 조정하게 되면 뭐 전원을 켜거나 이런 뭐가 안 켜져요. 근데 그 전혀 모르 그 특히 교회 같은 경우에 전혀 장비를 만질 줄 몰라요. 그래서 킬 줄 방법을 모른다고 했을 때 그냥 전화만 하면은 제가 그냥 해드릴게요 해서 원격으로 그냥 앱 들어가 가지고 딱딱 켜고 뭐 켜졌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가끔 가다가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그 X32나 이런 것들 해서 그 아이패드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뭐지 그 공유기를 연결하게 되면 패드로 이제 그 X30을 원격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 기술이 나온 게 10년 전인데 그리고 뭐 원격 디지털 콘솔을 원격 조정할 수 있는 게 나온 게 뭐 15년, 20년 전이다 보니까 사실 콘솔을 원격 조정으로 조정하는 것도 10년 전 기술이에요. 근데 이런 시스템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이미 많이 활성화된 건데 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 쓰시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디지털도 이제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구축해 놓으면은 금액적으로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예. 구축해 놓으면은 편해질 수도 있다. 다만 이제 이게 편해졌을 때 생기는 또 다른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것은 이제 각자 있는 공연장에 맞춰서 이게 있으면 편하겠다라고 하면은 도입하시면 좋고 이게 오히려 불편함을 감안한 그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뭐 안 하시면 되는 부분이죠. 예.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그 신호 전송과 관련된 건데요. RS232랑 RS485를 사실 많이 쓰긴 하는데 요 단자를 얼핏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 RGB 그 영상 단자랑 헷갈리신 분이 계신데 RGB 영상 단자는 줄이 세 줄이에요. 세 줄이 있고 요거는 신호용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그 컴퓨터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컴퓨터에서 어떤 음향 장비나 이런 시설 쪽에다가 어떤 장비에다가 신호소를 연결해 가지고 원격 조정하는 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요즘은 대부분의 장비가 USB가 나와서 USB로 하긴 하지만 약간 예전에 고전적인 장비들이나 불과 10년 전 장비만 하더라도 이 그 신호를 리모컨 연결하는 거를 요 단자를 사용하는 것들이 많아요. 또 이 아날로그 장비들은 간혹 그 20년까지 쓰는 장비도 있다 보니까 USB가 아니라 아직도 지금 쓰는 몇 개의 장비들은 RS232 포트를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거 연결하는 방법은 RS232 포트로 양쪽으로 연결하거나 아니면은 컴퓨터는 대부분 USB가 있기 때문에 기기에는 RS232를 놓고 RS232에 USB 케이블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걸 연결해 가지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 지금 보시면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RS232 위에 있는 약간 보라색 긴 거 있잖아요. 요거는 옛날에 프린트랑 연결하는 프린트 전용 단자예요. 요즘은 물론 다 USB를 쓰지만 옛날에는 이런 것도 썼다 이 말씀을 드리고 RS232 장비는 요즘 거의 쓰고 있지는 않지만 요즘 장비들은 안 쓰지만 한 뭐 10년 전 장비 약간 예전 장비 중에 쓰는 경우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요게 나왔을 때 요거에 맞춰서 그 앱 그냥 프로그램에 이런 거 하게 되면 컴퓨터랑 장비랑 연결해서 그 리모트로 조정할 때 사용한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진짜 써보셔야 돼요. 잘 안 쓰다 보니까. GPIO는
지금도 많이 씁니다. 옛날에도 사실은 많이 쓰긴 옛날에도 많이 썼나? 옛날보다 오히려 요즘 잘 쓰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안 쓰다가 최근에 쓰긴 시작했는데 그 GPI가 뭐냐면 이쪽에 이제 그 TRS 단자가 있거든요. 지금 뭐 TS 단자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뭐 어쨌건 저 55 단자가 있어가지고 저기 연결해가지고 한마디로 그 접촉하는 신호를 주면은 GPIO로 설정했던 그 단축키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콘솔 보시게 되면 가끔 가다가 행사하다 보면은 저 그 단축키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제가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밴드 같은 경우에 보컬에 리버브를 걸어놓고 있다가 밴드가 이제 곡이 끝나고 가끔 멘트 같은 거 할 때 리버브를 계속 걸어놓으면은 소리가 울리다 보니까 보컬 리버브를 이제 뮤트를 단축키를 해놓고 딱 하다가 공연이 딱 끝나고 이제 잠깐 그 보컬이 이제 약간 좀 멘트를 할 때 그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밴드는 뮤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밴드 뮤트랑 함께 이제 보컬을 그 보컬 리버브를 뮤트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단축해 놓으면은 딱 그거 누르면 이제 멘트 할 때는 소리가 깨끗하다가 다시 공연할 때는 풀면 되는 거죠. 그거를 저쪽에 이제 손이 닿을 수 있는 더 단축 패드를 쓸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그 요런 그 뭐냐 신디 페달 같은 게 있어요. 신디 페달 같은 걸 연결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요거는 TS인데 이따 보시면은 윙 같은 경우는 TRS가 들어가거든요. 그 페달이 두 개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정을 해가지고 GPIO 설정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어서 GPIO 1번은 여기 팁, 뭐 2번은 링 이렇게 해서 그 연결된 두 개가 있으니까 총 4개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선택한 다음에 1번에 접촉이 되면은 뭐 어떤 뮤트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편한 거예요. 그 뭐지 발로 딱 가만히 있다가 공연하는 거 딱 보고 있다가 딱 공연이 끝났어요. 멘트 해야 되기 때문에 리버브를 눌러야 돼요.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버튼으로 리버브를 눌러야 되는데 페달이 있으니까 발로 딸깍하면은 되게 편해요. 근데 요거를 비유를 하면은 요즘 그 수전 같은 경우에 새로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발판에 이게 발판이 있어가지고 생각해보면 똑같은 거예요. 물 쓰다가 물 끓려면은 이제 수도꼭지를 잠그면 되는데 그냥 저 발판으로 딱 밟으면은 물이 나오고 발판을 딱 누르면 다시 물이 꺼지고 편하잖아요. 그거예요. 이거 편한 것처럼 음향하다가도 가만히 있다가 딱 뮤트를 할 때 손 안 움직이고 발로 딸깍하면은 편해요. 편하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GPIO는 그 기능이 있어서 그 페달을 한번 누를 때마다 거기 신호로 그 물리적인 신호 물리적인 것보다 그 전기적인 신호를 줄 때마다 GPIO로 연결된 신호를 받아서 얘가 버튼 대신에 작동하는 약간 부가적인 거다. 그래서 요거를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 쓸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 음향실이 좀 넓어가지고 콘솔이 있는데 콘솔 앞에 계속 좀 있기가 좀 애매모호한데 간단한 것들은 약간 좀 뒤에 거리를 두고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페달 여기다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톡 누르면 작동하고 뭐 이런 효과로 쓸 수 있다. 예. 뭐 사용하시면 편하다 뭐 이런 말씀 정도로만 드리고요. 그 이거는 이제 이번 이게 제목이 뭘로 되어 있더라? 쇼 컨트롤 시스템 이런 거 뭐냐면은 쇼 컨트롤 시스템은 사실 대표적인 게 큐랩입니다. 큐랩이 기본적으로 음향에서 쓰시는 큐랩 같은 경우는 그 소리 재생에 대한 것만 해서 순차적으로 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뭐 이런 시간 같은 걸 정하기도 하는데 큐랩에서 버전이 좀 높은 것들은 무빙이라고 해서 영상 장비랑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라이트닝이 그 버전이 있어요. 사운드 무빙 라이트닝 해가지고 좀 버전이 높은 거는 조명기기랑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것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퍼포먼스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음악이 쫙 나오고 음악이 한 10초 나온 다음에 갑자기 빛이 쫙 나오면서 뭐 15초 뒤에 영상이 쫙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뭐 분수쇼 같은 거 보면은 음악과 조명과 영상들이 그 기각기가 딱 맞게 작동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옛날에는 조명 감독, 음향 감독, 그 영상 감독이 딱 있다가 무대 감독이 자 공연 들어갑니다. 그 음악이 3초 뒤에 하나 둘 레디 고 그다음에 라이트 레디 고 그 영상 레디 고 이런 식으로 큐를 주는 거에 맞춰서 그 감독이 이렇게 눌렀다면은 요즘은 그런 그 쇼 같은 것들을 뭐 에버랜드 약간 불꽃쇼 같은 것들은 다 그 순서들이 정해져 있어. 순서 정해져 있는 것들을 메모리를 해놔서 그냥 시작 맞춰서 고만 누르면 얘가 순차적으로 가면서 음악이 나왔다가 꺼졌다가 빛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영상이 켜졌다가 꺼졌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한 사람이 통합으로 제어하는 거죠. 어.
사실 요즘 들어서 뉴스 본 것 중에 AI가 발전되면서 그 현대차 노조 뭐지 일자리가 빼앗는 것처럼 쇼 컨트롤이 발전되면은 예전에는 세 명이서 네 명이죠. 그 무대 감독까지 네 명이서 했던 일들을 이제는 그냥 메모리만 해놓으면은 큐 누르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작동되는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인력들이 많이 줄겠죠. 예.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만질 수 있는 능력까지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남는 거죠. 예. 그리고 요즘 그런 장비들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소규모 극장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서 세팅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때 혼자서 음향 조명을 다 세팅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메모리를 해놓으면은 그냥 메모리 된 걸로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를 그냥 혼자서도 작동할 수 있게 된다. 뭐 이 말씀을 드리고요. 각종 테스터기에서 이런 왼쪽에 있는 테스터기 같은 경우는 음향하시는 분들은 하나씩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AC, DC 해가지고 교류랑 직류 전기를 측정할 수 있어요. 이걸로 이제 뭐 그 AC는 교류죠. 그래서 벽전기 연결해가지고 전기가 지금 220이 잘 나오고 있나, 전기가 가끔 어떤 전선 같은 경우에 만지기 전에 혹시 전기가 나오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전기를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걸로 측정하기도 하고, DC 같은 경우는 건전지 같은 경우 했을 때 건전지가 배터리가 충분한가 안 한가를 요걸 통해 가지고 그 배터리의 양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옴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항값 측정할 때 쓰고, 사실 맨 오른쪽에 이제 그 이거는 이제 조명 쪽에 많이 쓸 수 있는데 램프나 이런 것들이 뭐 필라멘트가 끊어졌나 안 끊어졌나 확인하기도 하고, 음향선에서 이제 그 각 단자를 연결해 가지고 혹시 쉴드 선이 끊어졌나 안 끊어졌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음향하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 공급 가방에는 그 테스터기 하나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만 원도 안 해요. 뭐 되게 싼 것들은 뭐 몇천 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나 구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다 기능은 비슷한데 저 클램프가 있어서 그 전기선 이런 거 하면은 이제 클램프 딱 감싸면은 전력량 그 전력량 이런 것들을 전류량을 일단은 측정할 수 있는 그 도구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사실은 음향인으로서 굳이 많이 쓰진 않더라도 왼쪽 거는 좀 쓸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이제 공연장에 이제 소리 같은 거 있을 때 요거는 이제 순수하게 SPL, 그러니까 소리의 크기만 측정하는 거긴 한데, 요런 거보다는 사실은 추천드리는 거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발코니 쪽에 그 측정용 마이크를 박아 놓은 다음에 저희 컴퓨터 스마트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그 RTL 통해 가지고 소리를 측정하는 걸 모니터링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스마트 라이브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모니터링 하게 되면 현재 이 공간에 생기는 주파수, RTA는 이제 그 SPL은 무조건 전체 볼륨이라고 한다면 RTA는 주파수 대역별의 현재 소리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음대가 좀 큰 상황이구나, 고음대가 좀 큰 상황이야,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물론 음향 감독이니까 소리만 듣고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걸 또 신경 써서 계속 듣는 것도 굉장히 좀 그 귀에 과부하 걸리기 때문에 모니터를 통해서 쉽게 상황을, 현장을 그 모니터링 하는 거죠.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은 엔지니어로서 소리를 그 귀로 듣는 게 당연하지만 어쨌건 모니터링 장비를 이용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전체 기록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예. 좋은 기계가 있는데 계속 귀를 뭐랄까 할 필요도 없고, 또 어쨌건 소리를 잡는데 현재 소리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요런 기능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저희 실기 시험할 때 뭐 고음이나 주파수 대역대에서 막 이게 변형된 주파수 대역이 뭐 1kH인가 2kH인가 이거 실습 때는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모니터 쓰면 좋다. 다만 이제 실기 시험은 이런 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이거를 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그 시험 문제들이 자주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어쨌건 있으면 되게 편하다. 저희도 그냥 계속 공연 때 그냥 띄워놓고 가끔가다 보면서 소리가 좀 하울링나거나 좀 이상하다 보면 살짝 보면서 불안한데 하면 약간 선제적인 약간 조치들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측정용 마이크도 그게 있어요. 가끔 가다가 좀 비싼 거 있으면 좋긴 한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지 않을 거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장비로도 충분히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은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